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부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자, 과징금 부과할 때 국장은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 금액을 명시해서 납부할 것을 서면 통지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통지하게 되면 20일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20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지정한 수납기간에 납부를 해야 된다. 딱 두 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수납기간은 납부하게 되면 영수증 교부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또 수납기간은 수납하게 되면 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것은 일단 서면 통지하고 납부는 20일 이내 해야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부과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부과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기준과 개별 기준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과징금 부과할 때 일반적인 기준은 그 과실 정도라든가 위반행위 내용이나 횟수 등이죠. 그걸 고려해 가지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또는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또는 정액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그 과징금의 총액은 일종의 과징금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상한선이 바로 1억 원이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개별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개별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면을 받은 사항을 정당히 시행하지 않았다 나와 있죠. 이때 과징금 금액은 300만 원이 나옵니다. 또 사업경의 불확실 또는 자산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 계획이 적합하지 않도록 나와 있죠. 이때는 과징금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철도 사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철도 사고는 일회 철도 사고로 사망자 40명 이상 나오죠. 40명 이상이면 5천만 원 과징금입니다. 자, 20명 이상, 40명 미만 나오죠. 20명이니까 2천만 원. 또 사망자가 10명 이상 나오죠. 10명이니까 1,000만 원. 자, 5명 이상 나오면 500만 원. 그러면 40명 이상일 때만 5천.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40명 이상이면 5천. 일회 사고로 사망자가 40명 이상일 때는 과징금 5천만 원. 또 일회 철도 사고로 사망자가 물론 이제 고있던 중과실이에요. 중과실인데 사망자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일 때는 20명 이상 2천만 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1,000만 원. 5명 이상 50명, 5명 이상 10명 미만이죠. 이럴 때는 5명 이상이니까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과징금 금액 이거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부담을 위반했다 1,000만 원이죠. 과징금. 자, 부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 면허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기간 충족하지 않았다. 이때도 과징금 1,000만 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법 8절 위반해서 운송 시작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입니다. 운송 시작하지 않은 경우죠. 300만 원. 또 휴폐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00만 원. 자, 준수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아까 면허 취소라든가 6개월의 정지사유에 해당됐죠? 자, 그때 일단 500만 원입니다. 개선명령 위반 300. 자, 그리고 명의대금지 위반 300이죠. 그러면 우리 과징금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앞장에서 봤던 면허 받은 사항을, 자, 면허 받은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죠. 과징금 3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정한 날에 운송 시작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입니다. 또 세 번째, 휴폐업 신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죠. 휴폐업 허가라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섯 번째가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죠. 이 5가지 경우는 과징금 300만 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사망자 수에 관련된 것도 과징금하고 2개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 18조입니다. 철도 차량 표시가 나오죠. 철도 사업자는
철도 사업에 이용된 철도 차량의 철도 사업자의 명칭입니다. 기타. 우리 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이죠. 자, 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법 19조는 철도 사업자는 여객 화물 운송에 부수해서 우편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우편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자, 20조는 철도 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자, 철도 사업자 준수사항에서 철도 사업자는 철도 안전법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것을 자, 일종의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 면허 취소 또는 6개월의 사업 정지 또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갖추는 운전 종사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또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소유 없이 운송계약 체계를 거부하는 등 운송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가지, 철도 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표, 또 감면사항, 약관을 게시를 해야 되겠죠? 게시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나 영업소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 준수사항 외에 운송의 안전, 여객, 화주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 사업자 준수사항은 불용으로 정한다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불용으로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21조 내용입니다. 개선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활한 철도 운송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및 운송 안전, 공공목이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개선 명령이 8가지가 나옵니다. 자, 개선 명령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철도 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 시설의 개선하라고 나올 수 있죠. 자, 3번이 참 이게 잘 나오는데요. 운임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입니다. 자, 이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도 자, 쓰기 잘 나오는 게 이렇게 만약에 운임 요금 징수 방식이죠. 이것을 변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것이고 개선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운임 또는 요금 수준입니다. 운임이나 요금 수준의 변경에 관한 개선 명령. 자, 그래서 이 수준을 바꿔라 라고 하는 개선 명령도 틀렸어요. 한마디로 징수 방식을 개선해라. 이렇게 표현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약관 변경에 관한 개선 명령. 또 공동운수협정의 체결이죠. 체결이면서 공동운수협정을 해지하라고 개선 명령 나오면 쓰리겠죠. 체결에 대한 개선 명령. 또 철도 차량 및 철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라고 개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운송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조치도 할 수 있고요. 또 운수 종사자 양성 및 자율형상 교육에 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선 명령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파트 잘 물어보니까요. 개선 명령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차량이나 장비 시설 개선, 운임 요금 나오면 징수 방식의 개선, 약관 변경, 자, 또는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해라, 또 보험에 가입해라, 또 일반 서비스 향상 조치 또는 교육 이런 것을 개선 명령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22조는 종사자 준수사항입니다. 자, 우리는 사업자 준수사항 입주에서 봤고요. 자,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이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쟁이죠. 자, 첫 번째. 정당한 소요 없이 운송 거부하거나 또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두 번째. 부당한 운임요금 요구를 받는 것 아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 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23조는 명의대여 금지죠. 자, 철도 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 자기 상호를 사용해서 사업을 경영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24조입니다. 이거 잘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일종의 철도 사업자가
하물의 멸실, 훼손, 또 인도 지연이죠. 자, 한번 연착되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상법 135조를 준용합니다. 상법 135조가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135조에 따라서 일종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자가 내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충분히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마디로 불가항력적인 손해다. 뭐 이런 게 증명이 되면은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상법 135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하물이 인도기한을 지난 후 3개월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3개월 이내 인도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하물은 멸실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멸실입니다. 또 훼손하면 틀렸고요. 또 본다는 규정이므로 멸실된 걸로 추정한다. 또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에요. 추정한다고 본다는 틀렸죠. 본다는 간주, 의제 규정입니다. 법에서 멸실된 걸로 본다라고 정한 것이고 추정을 해버리면 반증을 하면 번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추정이란 말하고 우리가 의제 또는 간주 이 규정이거든요. 의제 간주는 주로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고요. 추정이라는 것은 뭐뭇으로 추정한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법의 용어상 이 추정이란 말은 반증을 제시하면 반대 증명을 제시하면 번복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제 간주라는 것은 반증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법에서 본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3개월 이내 인도가 되지 않으면 멸실된 걸로 본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철도사업의 중요한 관리 테마는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